오늘도 자식 걱정에 창밖을 보며 한숨 쉬는 당신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소리도 없이 떨어집니다. 당신은 그 잎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자식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도 연락 한 통 없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전화하자니 또 눈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혼자 삼키고 혼자 달랩니다. 당신의 그 손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 손으로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일하셨습니다. 학원비 한 번 못 내본 적 없도록 버티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다 해줬는데 왜 마음 한켠이 텅 빈 걸까요? 그 서운함 절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서운함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서운함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운하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꺼내 놓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밭을 지킵니다. 그렇게 키운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다 자란 꽃은 농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햇빛을 향해 바람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꽃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잘 자란 꽃을 보며 흐뭇하게 웃을 뿐입니다. 자식도 꼭 그런 꽃과 같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꽃입니다. 이제 그 꽃은 자기만의 햇빛을 향해 삽니다. 그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잘 피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훌륭한 농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농사, 자식 농사를 당신은 해내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편히 주무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게 언제였나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드신 게 언제였나요? 가고 싶은 곳에 그냥 훌쩍 떠나본 게 언제였나요?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긴 헌신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산사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비바람을 견뎌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많은 것들을 품었다가 또 보내주었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었다가 날아가도 가지를 잡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져도 슬퍼하지 않고 다음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 나무가 오래된 건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 오래된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잊혀진 당신을 다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함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채워가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손님이다. 자식은 내 것이라는 생각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배 아파 낳았으니 내 것이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당신 가슴에 칼이 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잠시 내 품을 거쳐 자기 길을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가장 큰 진실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삶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처음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그 안에 깊은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내 소유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해집니다. 손님을 대하듯 따뜻하게 그러나 집착 없이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명절 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차례 음식을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하셨을 겁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도 재워 두셨겠지요. 온 집안을 닦고 닦으며 자식들 오길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오면 어떻던가요? 밥 한 끼 먹고 금세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합니다. 손자 손녀는 할머니 음식보다 치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싶으셨겠지요. 그 서운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손님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이제는 그런 손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것 같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명절에 와서도 도움은커녕 방에만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댁은 며느리에게 결코 편한 곳이 아닙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친정과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어색하고 긴장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웃어주시면 달라집니다.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먼 길 왔느라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굳은 얼굴을 녹입니다. 사람은 따뜻함을 받으면 따뜻함으로 돌려줍니다. 강물도 처음엔 바위에 부딪혀 거칠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흐릅니다. 관계도 꼭 그 강물과 같아서 먼저 부드러워지는 쪽이 이깁니다. 그 부드러움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연락이 없는 자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나오면 괜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밥은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러다 참다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전화는 금세 끊어집니다. 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말 혹시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하루는 정말 숨이 막히게 돌아갑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기본입니다. 집에 오면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딘가에서 부모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표현을 못하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오래된 소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나무는 겨울 내내 무거운 눈을 이고 삽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그 눈이 녹아 땅을 적십니다. 자식의 무거운 일상도 결국 어느 날 녹아 흐를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에게 눈을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돌아보지 않는다고 영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계절을 믿듯 당신도 그 시간을 믿어 주십시오. 기다림에도 품격이 있고 그것이 부모의 깊이입니다. 자식을 손님으로 바라보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손님에게는 기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흔쾌히 보냅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진짜 좋은 주인입니다. 꽉 잡으면 손님은 오기 싫어집니다. 활짝 열어두면 손님은 스스로 자주 찾아옵니다. 자식 관계도 꼭 그렇습니다. 놓아줄수록 오히려 가까워지는 신기한 이치가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숨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꽃병에 꽂힌 꽃은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땅에 뿌리 내린 꽃은 거칠지만 해마다 다시 피어납니다. 자식을 꽃병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땅에서 마음껏 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진정 아름다운 어른입니다. 이제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잘한 것이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독의 품격.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게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서면 정막이 온몸을 감쌉니다. 밥상에 혼자 앉으면 숟가락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그 소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혼자가 되어서야 보입니다. 그 외로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를 깊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지만 고독은 자신에게 기댑니다. 세상의 위대한 어른들은 모두 고독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고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야말로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누군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흔들립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북 어느 작은 마을에 7순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슬하의 자식이 셋이었지만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사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외로움이 병이 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뿐이고 명절에도 못 오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 한켠에 텃밭을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싹이 트는 날 할머니는 혼자 손뼉을 치셨다고 합니다. 꽃이 피는 날은 사진을 찍어 자식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대답도 없던 자식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키워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텃밭 덕분에 외로움을 잊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삶에서 내가 피어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품격입니다. 고독을 품격 있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루에 반드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기쁜 일이 있었는지, 감사한 것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 작은 성찰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해 줍니다. 둘째, 그들은 무언가를 꾸준히 배우거나 만드는 일을 합니다. 붓글씨, 뜨개질, 그림, 글쓰기,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집중하는 시간은 잡념을 몰아냅니다. 셋째, 그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맑게 씻어줍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스스로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움직이고 자연을 느낄 때 마음이 정화됩니다. 걷는 것은 가장 값싸고 가장 확실한 마음의 약입니다. 오늘 저녁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셔보십시오.
넷째, 그들은 고마움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해 매일 밤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것, 오늘 기뻤던 것, 오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기록이 쌓이면 삶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던 눈이 감사를 찾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고독한 시간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요한 물이 모든 것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도 고요해야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고요함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느라 한 번도 고요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고요함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외로움으로 볼 것인지 선물로 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 셋이 모두 해외에 나가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처음엔 그 거리가 원망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왜 저렇게 멀리 가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우연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행 에세이였는데 읽다 보니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75세 처음으로 혼자 기차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보고 첨성대 앞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그 고요한 돌탑 앞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가까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매달 한 곳씩 혼자 여행을 다니십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도 이제는 크게 서운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고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 깨달음 하나가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독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은 깊은 산 속 홀로 선 나무입니다. 군중 속에 있는 나무는 서로 의지하지만 홀로 선 나무는 스스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혼자인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을 가장 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냥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름 없이, 역할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평생 찾던 평화가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나를 위한 저축. 평생 자식을 위해 지갑을 여셨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다 대주셨습니다. 내 것 하나 사는 게 아까워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고 또 망설이셨습니다. 맛있는 것 먹고 싶어도 혼자 먹기 뭐하다며 참으셨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나중에 하며 미루고 또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요? 이제는 그 나중을 지금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힘들고 우울하면 자식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가 밝고 건강하면 자식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에 대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나를 위한 저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하는 저축이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저축입니다. 먼저 돈으로 하는 저축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돈을 아끼십니다. 아프면 자식 부담이 될까봐 병원도 참고 다니십니다.
맛있는 것도 자식들 줄 때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인색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끼고 모아서 자식에게 남겨줄 돈보다 당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매달 작은 돈이라도 오직 나만을 위해 쓰는 통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름도 직접 지어 보십시오. 내 행복 통장, 나를 위한 선물 통장, 이런 이름도 좋습니다. 그 통장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오직 나를 위한 것만 삽니다. 먹고 싶었던 것, 입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에 씁니다. 처음엔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치가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환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72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전략만 하며 자식 셋을 다 키워 결혼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꽃무늬 원피스 하나 사드릴겨 하고 말이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입어도 돼. 그 돈 아껴라 하셨습니다. 딸이 그냥 사드렸는데 처음 입어보신 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쁜 옷을 입혀본 게 이게 처음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딸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입히느라 자신을 한 번도 입히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꽃무늬 원피스 한 벌이 그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원피스를 입고 경로당에 나가셨는데 다들 어디 좋은데 가시냐고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하는 저축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저축은 좋은 기억을 쌓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눈 따뜻한 대화가 마음의 저축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느낀 벅참이 마음의 저축입니다. 혼자 걷다가 발견한 예쁜 꽃 한 송이가 마음의 저축입니다. 맛있는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도 저축입니다. 이 작은 저축들이 쌓이면 어떤 서운함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식의 연락 한 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귀찮다고 병원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좋은 영양제,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을 아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재산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못 만난 지인에게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만나면 금세 옛날로 돌아갑니다. 같이 웃고 같이 수다 떨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서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곁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자식 10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취미 하나를 새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른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있고 팔순에 글을 쓰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미가 붙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은 잡생각을 몰아내고 활력을 줍니다. 자식 생각, 서운한 생각이 들 틈이 없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눈빛을 살아있게 합니다.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에도 못 가본 곳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립니다. 낯선 곳의 낯선 밥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여행은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저축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내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지치고 서운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결국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땐 몰랐던 내 마음 이제야 안아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폭풍우 치는 날도 많았고 눈보라 속을 맨발로 걷는 듯한 시린 날도 있었지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숱한 세월들. 그때는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내 무릎이 달아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앞만 보고 사셨습니다. 그땐 정말 내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던 한 명의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사느라 나라는 이름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채 빛바랜 사진처럼 잊고 사셨지요. 이제 그 장롱 문을 열고 먼지 쌓인 당신의 이름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닦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밀려올 때 그것을 배신감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생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자식이라는 큰 산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당신의 인생 지평선이 이제야 비로소 넓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채우는 축제의 시간이라고요. 낮 동안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의 열기가 식고 세상이 온통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드는 그 짧지만 강렬한 순간. 우리네 인생도 바로 지금이 그토록 찬란한 노을의 시간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음을 기억하시나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어렵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식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는 이제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로 채우면 됩니다. 애썼다. 정말 잘 살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깊게 인 주름은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훈장이고 하얗게 샌 머리카락은 당신이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마다 당신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조각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남은 인생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채워가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찻잔을 보며 웃음 짓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소박한 기쁨이 당신을 진정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환해집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쉴 곳을 얻습니다. 당신이라는 나무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그늘 아래 자식들도 친구들도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고맙다. 지금까지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는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아껴줄게. 인생의 후반전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계절에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듬뿍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들고 자식들에게도 가장 멋진 부모로 기억되는 길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길의 큰 등불이 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해요.